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 열풍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관광이나 레저, 유통업계는 물론 증권가까지 국내 산업 전반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요우커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우커 천만 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의 공동 저자 김보람 작가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에 서울 어딜 가나 이 요우커 중국인 관광객 정말 많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방문객만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2013년에 비해 약 42%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그 요우커 천만 시대는 3년 후인 2018년을 말하는데 이게 매년 20% 이상 요우커 수가 증가하고 또 소비 지출은 30% 이상 증가해 2018년이면 1000만 요우커가 30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에서 소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꽤 놀라운 숫자인데요. 이 요우커의 특징 중에 쇼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 중국인 관광객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우커 소비 패턴은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데요. 쇼핑은 좀 과하고 숙박은 저렴하게 하는 한마디로 그 쇼핑에 집중하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은 그래서 1박에 2, 3만 원대인 게스트하우스가 성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네. 쇼핑에는 아낌이 없어요. 그래서 쇼핑에만 평균 5일 정도를 묵으면서 수천만 원까지 쓰는 게 바로 요우커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공항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 또 백화점, 명동, 동대문, 가로수길 등지에서 쇼핑을 즐기는데 쇼핑 장소가 꽤 다양해진 만큼 품목도 다양합니다. 또 화장품, 옷, 가방, 액세서리, 전기밥솥, 유아용품, 식품 등입니다. 중요한 건 요우커들이 과거와 달리 한국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에 열광한다는 점인데요. 그 덕분에 국내 의류나 뷰티 브랜드들이 덩달아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숙박비는 2, 3만 원 정도 쓰는데 네. 쇼핑 비용은 수백에서 수천 단위다. 참 놀랍네요. 명품 가방을 하나 사도 사실 수천만 원까지 그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사실 가늠할 수가 없는 면세점 쇼핑으로. 예. 네. 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써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소만 제공을 하고 돈은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게 오죽하면 제주도 중국이 또 돈도 중국이 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지금 한국에서 운영하는 관광 비즈니스 산업을 좀 살펴보면 조선족, 또 화교, 중국인, 또 이들을 통칭해서 또 중국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거의 요우커를 대상으로 관광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중국계가 운영하는 여행사, 또 식당, 외국인 전용 기념품점, 저희가 흔히 그 합정이나 그 강북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그 면세점을 말하는데 또 숙소까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서울은 물론 제주도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일에 종사하는 또 새롭게 그 요우커 비즈니스에 도전하려는 한국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좀 그런 뜻입니다.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인들이 그 중국계 그 네트워크,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관시라는 걸 극복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계 여행사가 중국에서 요우커를 모객을 해서 이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있는 그 여행사 관계사가 또 전 일정을 케어하게 돼요. 근데 이 여행사가 선택한 가이드, 식당, 면세점, 숙소 모든 것들이 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얽힌 그 중국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인들의 돈을 중국인이 다시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참 부정적인 측면인데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오히려 요우커 붐을 기회로 삼아서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들을 들어주셨는데 좀 긍정적인 면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는 또 그 요우커 비즈니스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봤는데요. 그 요우커를 대상으로 또 비즈니스를 시작한 창업 사례를 몇 가지 제가 들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여행 정보를 담은 문가 정보지로 성공한 짜이서울이라는 데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우커들은 게스트하우스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로 또 1호점에서 빠르게 3호점까지 또 그 추가로 오픈을 해서 성장을 해낸 또 스타 호스텔이 있고 또 한국 뷰티 제품으로 글로벌 온라인 마켓을 열고
이 중국인을 1위 고객으로 만든 미미박스가 있고요. 또 한국 아이돌, 한류 열풍 때문에 이제 생긴 비즈니스인데 그 아이돌의 스케줄이나 기사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마이돌이 또 있고, 이게 저희가 K-뷰티, K-패션이 있으면 또 K-푸드가 굉장히 열광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삼겹살로 그 요커 입맛을 사로잡은 또 팔색 삼겹살 등을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좀 공통 분모를 좀 살펴보면 중국인을 단순히 그 돈벌이로 보지 않았다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나라면 또 한국인이라면 또 내 가족 또 뭐 내 친구라면 어떤 걸 좋아하고 또 기뻐할지 또 이런 것에서 시작한 창업 고민이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거보다는 네. 실제로 내가 중국인 관광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뭘 필요로 할까, 어떤 걸 좀 더 좋아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네네.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실제로 저희 YTN 상암 신사옥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장소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네네. 주변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뭐 비즈니스나 관광업이 나가는 방향도 이와 관련된 뭐 소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은 쇼핑에 많이 집중돼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앞으로 이제 향후에 보면 이런 한류 네. 컨텐츠를 연관한 그 새로운 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런 길게 봤을 불안정한 때는 어떨까요? 길게 봤을 때 이런 쇼핑으로 집중돼 있는 좀 불안정한 관광 산업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류 컨텐츠로 연관한 것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뭐 각 지역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또 그래서 이제 쇼핑백만 채워가는 게 아니라 요커들이 한국의 좀 문화나 역사를 좀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 조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또 네. 비즈니스를 좀 예로 들자면 감성 마케팅이 좀 중요한데 네네. 중국인이 선호하는 사실 그 숫자 8과 그 붉은색을 좋아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네. 중국인 특유의 그 소비 행태나 이런 잠재 선호를 좀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도 좀 필요해 보이고 또 그들의 중화 사상을 역시 또 이해하고 좀 존중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그게 것으로 실제로 보입니다. 그게 시장에서도 어필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네네. 많이 어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중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가 이미 1억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한 네네. 숫자인데 아. 이게 단순히 아시아에만 오는, 한국에만 오는 이런 요커품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세계 각국에서 이런 큰 손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커 특수를 노리고 그 각종 정책이나 또 요커들 지갑을 열기 위한 그런 위해서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 편인데 한국 역시 이게 단순히 요커 붐이 유행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 보입니다. 감성 마케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까 예로 든 이제 숫자 8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이화여대가 지금 유명한데 이화여대 그 중국어의 발음이 그 화가 파라는 그거와 흡사해서 행운이나 돈을 불러준다는 의미로 이제 그곳을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활용한 거라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숫자 8과 연관된 어떤 뭐 888개의 특정 상품을 내놓는다거나 혹은 이제 뭐 포장을 빨간색으로 한다거나 근데 이게 중국인이 과연 이런 거에 좀 마음이 동할까 싶은데 굉장히 많이 먹히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유통업계에서는 거의 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말 그 감성 마케팅을 비롯해서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 만족도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 관광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네,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감성을 건드려주는 게 중요할 텐데 이 관객들의 목소리에 먼저 관광객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좀 기울이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커 천만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의 공동저자 김보람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